엘리자베트 드 벨지크. 벨기에 왕위 계승 순위 1위로 벨기에 역사상 최초로 여왕이 될 인물입니다. 기존에는 왕자들 가운데서만 국왕이 탄생했던 벨기에가 10년 전 법을 바꾸어 성별에 관계없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장녀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벨기에 국왕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벨기에 현지 언론 헤트라스터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나이 19세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곧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사회군사학 1년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라며 혼자 조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되자 벨기에 최초의 차기 여왕에 벨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벨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엘리자베트 공주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한국이죠. 코로나19에 전혀 대비를 못했던 벨기에는 하루에 최대 2,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벨기에 정부 기관인 FPS의 요청으로 한국산 진단키트 초도 물량 200만 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대규모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가 벨기에에 상륙하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진료 시스템까지 도입한 벨기에는 순식간에 하루에 2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벨기에 인구가 1,1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엄청난 검사 숫자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한국산 진단키트가 벨기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언론들에서는 벨기에 치명률이 무려 15.5%에 달한다며 중국과 미국보다 더 높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벨기에가 훨씬 더 안전한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벨기에에서 유독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양로원에서 사망자를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95%가 진단되지 않았지만 유증상자와 접촉했거나 진단 기록에 따라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라며 벨기에 공중보건기관 사이엔사노의 스티븐 반 구우트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벨기에 공중보건당국은 종종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의심 환자들은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벨기에 코로나 통계가 나쁘게 보일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벨기에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만이 아니죠. 정부의 신뢰가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웠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와의 통화에서 벨기에의 마틸드 필립 왕비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코로나19 대응의 성과는 감탄스럽다. 벨기에도 코로나19의 확진 방지와 앞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2차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추적 시스템 도입을 희망한다. 라며 한국산 진단키트와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방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역학조사 방법까지 그대로 도입하기를 원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벨기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도 의심과 증오로 똘똘 뭉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민들이 한국의 도움에 감동한 만큼 그대로 한국에 감동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네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소도시 젠네로 간 한국 기업인 11명이 코로나19로 아프리카 내 모든 항공기들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말리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과 테러의 위협까지 버티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말리에는 대사관도 없어 이들을 귀국시킬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벨기에가 50명이 정원인 군용기에 한국인 11명을 모두 태워주겠다고 흔쾌히 승낙한 것이죠. 이 군용기에는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인들이 탑승했는데 한국인 탑승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벨기에 브뤼셀 공군기지 공항에 도착했고 당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벨기에지만 한국인 11명은 예외로 인정돼 버스로 이동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직항편이 없었기 때문에 카타르를 거친 뒤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1,100만 명에 불과하지만 1년 의약품 수출 56조 원,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의 5%가 벨기에산, 인구당 임상시험수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벨기에인데요. 제약바이오 강국 벨기에가 한국에 50명이 넘는 산업 관계자들을 보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김영진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는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다.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국이 기술력 있는 벨기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한국과 벨기에의 협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자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일본의 JSR과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EUV 레지스트를 통해 일본이 수출을 막은 포토 레지스트를 한국의 삼성에 공급해준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아베 정부는 제3국의 시설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 애썼지만 벨기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 IMEC는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MEC는 유럽 반도체 연구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 TSMC 등이 모두 이 벨기에 반도체 연구소 IMEC와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을 맡기고 있죠. 1990년 NEC,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후지스 등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49%를 휩쓸었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에 밀려 당시 일본 1위였던 NEC 반도체는 파산했고 현금이 부족했던 도시바와 파나소닉은 다른 기업의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한 결과 현재 일본의 점유율은 7%, 30년 만에 일본의 점유율이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일본. 얼마나 더 많은 일본 회사들이 파산해야 아베 내각의 무모한 질주가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생활을 했던 30대 일본인 여성이 안산시 보건소 직원의 배려와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글을 SNS에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를 대하는 한국의 국격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시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여성 A씨는 자가격리 생활상을 개인 SNS에 전하며 시보건소 직원에 대해 얼굴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배려를 느꼈다고 적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이달 2일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인 안산시 단원보건소로부터 지난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부터 개인 SNS에 자가격리 일상을 전하며 시보건소로부터 지원받은 구호물품을 소개하는 등 자가격리 생활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관을 확인했더니 큰 박스에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이 있었다며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아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A씨는 이어 8일에도 구호물자를 제공했다는 시직원의 전화를 받고 확인했더니 큰 종이 박스에 밥 12개, 쌀 4kg, 라면 16개 등이 도착했다. 감사하다고 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은 SNS상에서 3,300회 이상 퍼져나갔고 5,400여 명의 한일 누리꾼이 관심을 나타냈다. 게시글에는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 대단하다, 대응에 놀랐다, 한국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댓글을 게재하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시는 공항검역소를 나온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한 뒤 자가격리 앱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함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소독약품 등 다양한 격리용품을 제공한다. 이어 54,000원 상당의 쌀과 라면, 김 등 식료품이 담긴 개별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에게 해당 국가의 식품도 담아준다. 특히 주변 이웃에게 자가격리 중인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비대면으로 조용히 전달하는 등 배려심도 잊지 않는다. 이러한 사연은 지난 13일 유튜브에 게재돼 조회수 119만을 넘긴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에 담겨 큰 화제가 돼 국내 언론은 물론 한일 누리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씨는 보건소 측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매일매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국내 정착을 위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알려져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765명이며 신규 확진자 4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라고 발표했다. 마침내 지역 내 감염자가 0이 되는 뜻깊은 순간이다.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갑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전날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마음이 적지 않게 무거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모든 이들을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글들이 많았다. 6일간의 황금 연휴에도 긴장을 놓지 말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온 영국 BBC도 한국이 지역 감염자 0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한국 특파원과 연결해 톱뉴스로 보도했다. BBC 온라인판에는 한국의 코로나 소식, 그리고 또 하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적을 감춘 소식도 비중 있게 실었다. 그리고 BBC는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강변으로 놀러나온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 기사로도 실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햇볕과 연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에서 BBC는 지난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행한 한국은 이제 지역 감염자 0을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따스한 봄 햇볕을 여유롭게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BBC는 사랑스러운 장면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사진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잔인할 수 있다. 30일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만 5,226명, 사망자는 무려 2만 6,097명이다. 서울에서 보낸 사진 한 장을 통해 이 상황을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어진 기사에선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2월 18일 신천지 교인들에 의한 확진자의 폭증. 이어 팬데믹 속에서도 치러진 4월 15일 총선과 4월 22일 확진자 한 자릿수 진입, 마침내 4월 30일 0명이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흥미로운 것은 BBC는 단순히 그동안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4월 15일 팬데믹의 와중에도 한국은 여느 때처럼 선거를 치렀다는 식으로 은근히 감정을 실어서 표현했다는 점이다. 좀 국뽕을 넣어 의역을 하자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총선이라는 엄청난 일을 치러냈다는 의미다. 그리고 한 번 더 뒤짚어보면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칭찬은 코로나19 대응에 좌충우돌한 영국 존슨 내각에 대한 영국 언론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게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고 보니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영국을 포함한 세계 축구팬들은 2019에서 2020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의 클라이막스를 숨막히게 즐기고 있었을 시점이다. 현재까지도 UEFA컵 결승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4월만 되면 여기저기서 엘리엇의 시황무지에 나오는 4월은 잔인한 달이란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 그러나 잔인한 달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선다는 희망적인 의미다.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끝나는 오는 5월 6일 한국은 이 상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예정대로 생활방역 준칙을 지키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한 발 더 들어간다. 조심스럽지만 중3, 고3 학생들을 위한 단계적인 오프라인 개학도 시도된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 일상, 다시 시작되는 삶. 한국의 4월은 힘들었지만 해피엔딩으로 완결된 잊지 못할 시간이기도 하다.